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3월 19일 불금입니다. 금요일 다 신나는 금요일이죠. 주말 또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군대를 약 20년 됐나요? 20년 지난 것 같은데 그죠? 철원에 갔다 왔습니다. 철원. 그래서 정말 행군을 많이 하고 힘들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웬만한 뭐 하자가 없는 이상, 뭐 병이 없는 이상 군대를 다 갔다 오는데 각개전투 아시죠? 각개전투. 개별적으로 팀워크가 아닌 오늘 시장이 매우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기금이요. 다시 52거래일 만에 코스피 매도를 멈췄다가 또다시 팔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코스닥은 요 며칠째 계속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따 HDS 보면서 수급을 보여드릴 거고 각개전투 시장이 진입했다는 건 뭐죠? 결국 뭐 똑같은 말인데 개별 종목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작년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끝난 건 아니고 유동성 장세로 전부 다 이제 웬만한 자산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유동성을 뛰어넘는 결국 실적 장세로 그죠? 실적 성장 장세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나오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매우 지루하게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 하나 종목들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잘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앞으로 1년 뒤인 오늘 3월 19일이잖아요. 작년 2020년 3월 19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스피가 그죠? 최저치 코로나로 인한 1400대에 진입했던 시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에서 50% 이상 빠졌던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또 이때부터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22년에 내년에 3월 19일 날 제가 이 방송을 구독자가 만약에 계속 요새 너무 안 느는데 안 늘고 있었으면 이걸 찍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봤을 때 정말 자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또 주말을 가져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요새 보면은 하루하루 어제 나스닥이 또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어떡하지? 오늘 코스닥, 코스피 급락하면 어떡하지? 내 종목은 어떡하지? 이러신 분들 정말 주식 투자에서 좀 위험한 그런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루하루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일일비 하면은 정말 투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경험상 이건 얘기 드리는 건데 저도 주식시장을 접했을 때 정말 하수했을 때는 애초에 그쵸? 뭐 십몇 년 전 일이죠. 뭐 15년도 더 된 일인데 처음 접했을 때 막 이게 이게 뭐지? 막 급락하면 막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막 미국 보고 밤에 새벽에 근데 그게 다음날 내 주식이랑 또 무슨 상관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미국채 금리 어젯밤에 1.75%까지 올랐잖아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금융주만 좀 올랐지 시클리컬 업종들이 또 많이 올랐냐?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시장보다는 각개전투 시장에 진입했고요. 이 시장이 꼭 아니더라도 제발 미국 채금리 일단은 잊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은 기업의 본질과 내가 투자한 종목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꼭 짚고 넘어갈 뉴스부터 체크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달리오 아시죠? 브리지워터의 대표적인 정말 돈을 많이 버신 투자가인데 인플레 압력이 거세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빨리 올릴 것, 경기 회복이 너무 빠르게 일어날 거고 인플레 압력도 나올 거고 연준의 파월 의장도 그걸 인식해서 경제 성장률을 올렸으니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은 안 올린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올릴 거다 이렇게 좀 시장에 약간 매크로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상승의 마진 개선, 은행주,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다우존스를 아무래도 구성하고 있고 최근에 다우존스 계속 사상 최고치인데 이런 금융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가 좋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아직.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3% 급락,
대표적인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기술주 약세, 테슬라는 또 7% 하락. 이거 뭐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죠? 나스닥이요. 어젯밤에 종가로 치면은요. 고점 대비 10%도 안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8%예요. 지난주에 제가 많이 빠졌을 때 한 12% 정도라고 했거든요. 12,200 갔을 때. 이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P랑 다우는 어떻죠? 고점이죠. 신고가입니다. S&P랑 다우는 신고가예요. 지금. 나스닥과 좀 다르게 흐르는데 나스닥은 고퍼주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할인율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그리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은 코로나 우려, 그쵸?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갈등에 유가 폭락했고요. WTI가 오랜만에 거의 60%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인플레를 자극했던 원인 중에 하나로도 또 꼽힐 수 있는데 약간 커머디티가 좀 내려오면서 유가가 특히 인플레에 대한 것들이 속도가 좀 조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유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유가가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폭스바겐 주가 폭락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20% 넘게 올랐었죠. 그죠? 전기차 관련 이슈도 있었고 파워데이 하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락했었는데 제목이 상승세 급제동, 뭐 전기차 전환 비용 부담. 뭐 아무리 전기차 자체 배터리 하고 비용 원가 절감해서 뭐 2025년, 2030년에 그쵸? 자체로 뭐 80% 조달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자본 지출을 할 텐데 그런 데에 대한 부담으로 폭스바겐이 결국 순이익이나 이익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장에서 벌써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단기간에 파워데이 이후에 다시 원자리로 돌아왔어요. 뭐 주가가 당장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발표했는데 그냥 뭐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전기차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과 이렇게 일어나면 다시 나중에 올라가겠죠. 자, 미국 증시 나스닥 3% 빠졌고요. 금리 급등, 고용 부진, 유가 급락, 뭐 트리플 악재라고 뭐 표현도 하는데 글쎄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미국도 박스를 나스닥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국채금리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했죠. 오늘 코스닥이 양전환하면서 끝났습니다. 정말 굳세게 강했는데 그게 결국 개별 종목 장세 분위기 속에 코스닥이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온 것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는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똑같이 하락세, 외국인 기관이 한 1조 5천억 오늘 팔았나요? 오늘 이걸 누가 받았죠? 동학개미가 또 받았죠. 우리 시장도 만약에 개인의 유동성이 지금 없다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습관이 패턴이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또 오늘 급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예전 같지 않다.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또 하루였습니다. 자, HCS 보면요. 코스피 0.86% 아침에 1% 이상 하락도 했었는데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10조 미만에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가가 코스닥에서 조금 꺼리는데 보시면 연기금이 17억 샀죠. 장중에 매도했어요. 오늘 종가는 1% 이상 빠지던 게 지수가 950포인트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스피는 보면은 기계 음식료 증권. 자, 이게 미국방 기술주들이 많이 빠져서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뭐 시클리커 이런 거 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강 금속. 그리고 뭐 금융주. 그죠? 뭐 금융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보험업종 이런 거 안 올랐죠? 뭐 통신업, 가치주, 뭐 은행업종 약했죠? 미국과 다르게 움직였어요. 개별 종목 강세예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말씀드렸지만 1%에서 미국채 금리를 봤을 때 1.5% 올랐을 때랑 1.5%에서 2.6%에 올랐을 때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적응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때는 조금 텐트럼 뭐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발작을 보일 수 있었던 시기지만 여기는 제가 보기엔 적응을 해가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또 올해 1분기 발표하는 4월로 넘어가면서 결국엔 이 금리가 상승하는 건 경기 회복으로 인식하면서 크나큰 출렁임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매크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는 연준 파월도 계속 용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했는데
연준을 믿고 일단 따라가는 게 맞고 그 판단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코스닥은 어땠죠? 상대적으로 업종이 강했던 게 많았고요. 뭐 제조업종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바이오 업종이 강하다 보니까 제약과 제조 지수가 플러스로 돌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디지털 콘텐츠 성장주 쪽이나 전기전자, 통신장비, 뭐 의료정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차트도 보면 코스피는 이제 60일선, 21선, 5일선, 11선이 다 모였습니다. 수렴했죠? 분명히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121, 61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음 주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여기서 좀 진통을 겪다가 결국 실적이 견인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오늘 SK바이오센스가 뭐 따상 다음에 상한가를 또 점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시장 이슈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쵸? 이쪽에 바이오센트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급은 어땠죠? 개인이 1조 6천억을 샀습니다. 외국인 5,800억, 기관 1조, 연기금이 2천억, 금융투자 차익거래 6천억, 나머지 뭐 투신, 펀드 물량이죠. 사모펀드 이 물량도 꽤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외국인은 885억 샀는데 연기금도 샀습니다. 개인이 참여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일단은 코스닥이 개별 종목이 성장주 쪽이 코스피보다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잠깐 살펴볼까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고요. 못 올라갔죠? 이게 올라가야지 또 변동성이 출현되면서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을 텐데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만 보면 큰 조정은 나올 것 같지 않다. 시장이 상당히 적응하고 있구나. 이런 장대 양봉으로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방 나스닥이 3% 빠졌는데도 그죠? 뭐 이거는 선물지수인데 역시 선물지수도 이평선이 다 모였죠. 여기 요때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급등을 했었고요. 요거에 대한 진통 과정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당연히 코스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금융주 어땠죠? 신한지주, KB금융 강했나요? 미국처럼? 그렇지 않죠. 미국 인플레이션, 미국 예대마지 뭐 이런 거 좋아지는 거, 이자 개선 그런 거랑 다르게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 오늘 관련주 LG화학도 오늘 약세였고 자동차도 좀 힘들었네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셌고 삼성전기, 뭐 MLCC 뭐 이런 거 쇼티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적 어마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흐름이 당연히 받치고 있고 하이닉스 뭐 많이 빠졌습니까? 하이닉스 올해 연초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죠? 효성 3인방이 어제 좀 조정했는데 오늘 올랐는데 뭐 수소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요 소재 쪽은 좀 반등이 나왔어요. 대형주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쪽은 다 빠졌는데 소재 쪽 제가 말씀드린 이런 셀업체는 조금 단기적으로 폭스바겐 이슈가 있지만 굳이 소재 쪽이 이슈가 돼야 되냐 이런 말씀을 이틀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정상으로 가지 않을까 했고 이 뭐 코로나 대한항공이 오늘 뭐 코로나 백신 패스포트 뭐 이런 것들을 뭐 미국과 뭐 추진 중에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온 것 같은데 뭐 이 회사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진 않겠죠. 여행이나 항공들이. 근데 정말 악한 순간까지는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익 숫자가 올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회복돼도 숫자는 내년 정도.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얘네들의 실적은 분기별로 상당히 체크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 석유 쪽 워낙 좋잖아요. 석유 쪽 지금 좋고요. 바이오는 그죠? 지금 오늘 대형주 위주로 약했지만 이쪽 뭐 이런 쪽 녹십자, 랩셀 뭐 이런 것도 강했던 것 같아요. 뭐 특징적인 주도주는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 실적주들 오늘 신고가를 내는 모습도 특이했어요. 제가 아까 개별 종목 장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특정된 종목을 좀 언급하면은 그 종목만 또 매매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얘기는 딱히 안 드리는데 TCK 이런 거 계속 종목도 작년에 올렸지만 작년 올린 대비 지금 2배 올랐고요. 이익이 너무 좋아요. 그죠? 분기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들 뭐 이런 것들도 개중에 신고가 내는 것도 꽤 있습니다. 핸드셋 쪽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오늘 뭐 5G나 우주 관련 이쪽도 그냥 개별 각계 전투가 상당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로 보면 결국 헬스케어, IT, 핸드셋,
우주 산업 5G, 그리고 뭐 미디어 엔터, 뭐 친환경 이런 것들에서 다 개별적으로 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개별적으로 시장과 달리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것들 왜 강할까요? DL 이런 거 왜 강할까요? 실적이죠. 실적 1분기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FOMC 회의 종료 하루 만에 시장 정리를 해보면 안심하라 파월 의장 이런 시장을 못 믿었는지 국채금리가 뭐 1.75%를 치솟았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밀리고 섹터 로테이션이 미국에서는 나타났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나타났나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뭐 성장주를 사야 되냐 가치주를 사야 되냐 이 논란은 이제 끝났어요. R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가 조금 손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R이 좀 올라간다고 그죠? 할인율은 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이 기업을 안 사실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리 상승 파월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확해진 경제 성장률을 반영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튄 겁니다. 근데 이게 2% 이상 올라갈 거냐?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금리 때문에 시장의 발작은 어느 정도 이제 적응했고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미국장. 자,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나스닥 지수 그리고 미국 금리. 제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보면은 요새 정말 주식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미국 얼마나 떨어졌지? 뭐 중요하죠. 매크로 미국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동학개미 유동성도 유동성이지만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단순히 기저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보면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만약에 정말 저평가된 기업을 싸게 산 게 아니라 너무 비싸게 샀고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기업이면 버리시는 게 맞아요. 특히 R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 종목은 정말로 힘든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투자할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도 내고 있고 뭐 바이오라면 당장의 숫자는 안 보이겠지만 뭔가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면 전략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죠? 뭐 적게는 2배 뭐 아니면 50%라도 아니면은 3배 4배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면 이 R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정말 미국 금리가 여기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2% 3% 올리면 매크로적인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등락에 불안감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주말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작년 3월 19일 얘기했는데 1400 코스피 갔었고 고점 2600 대비 57%인가 빠진 날이었어요. 폭락장세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가치들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던 그날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차트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종목들 가끔 언급해 드렸고 영상 올렸던 종목들이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지금 그때 대비 얼마였는지 그러면 지금 그때 투자 못했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려서 투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분야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 전체 지금 매크로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언제 폭락할지 정말 이 거품이 꺼질지 기술주가 안 될지 정말 가치 로테이션만 될지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못 맞춰요. 이거 맞춘다고 하면 저는 사기꾼이라고 봐요. 정말 근데 어떤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가 지금 너무 싸 아니면 이 회사는 정말 성장할 건데 2배 3배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그냥 요새 이 나스닥이 하락해서 또 하락했어. 근데 다음날 다시 올라가. 이런 종목이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을 해서 그쵸? 투자를 해서 앞으로 1년 뭐 짧게는 길게는 2, 3년 가져갔을 때 그 종목이 최소 2배에서 3배 된다면은 못 버틸 이유가 있나요? 금리가 올라가서 못 버티는 분들은 분명히 빚을 내서 투자했거나 현금이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현금 가지신 분은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채 금리, 나스닥 지수 이런 거 제발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서 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오판하실 수 있는 게 매크로가 정말 어떤 세게 올 수 있는 시장을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작년 코로나 때처럼 뭔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게 온다면 현금을 다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다. 연준은
계속 일단 믿고 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21년 3월과 20년 때 3월과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22년 3월에 내가 지금 투자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지, 내가 원하는 기업 투자가 뭔지, 내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는 건 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